네, 반갑습니다.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심란하시죠? 얼마 안 남아서. 네,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또 언어를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 가지거나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한 일주일 남았는데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피셋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언어는 혼자 하지 않고 강사랑 같이 저랑 같이 한번 훑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 시험장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아, 네. 이 분들 중에 혹시 제 강의 처음이신 분도 있어요? 꽤 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거 이제 5일 동안 저랑 같이 언어 논리 정리를 할 때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배웠던 것들 한번 복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정말 리마인드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불안하고 지금 좀 벅차고 하실 텐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언어는 5일 동안 제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만 그냥 가지고 가세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그거 가장 핵심 포인트를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거라 할지라도 초시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시험 치는데 어려움 없게끔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습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재를 받으셨죠? 제가 80제 정도를 지금 뽑았는데 최근 5개년 기출 중에서 적어도 얘는 보고 들어가자 하는 거를 80제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쉬는 시간에 나와서 질문하시거나 하실 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의 어떤 접근법,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이런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예습을 하시거나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3시간 안에 끝내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끝내시고 복습을 하실 때는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내가 나머지 기출에서 잡아서 조금 연습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지금은 공부해놨던 거를 좁혀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이거를 넓히거나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접근법을 할때 언어 논리 이렇게 나눠서 좀 볼 거예요. 물론 언어 논리라는 과목이 언어와 논리를 합친 그런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독해 스타일로 알고 있는 문제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밀독형 문제가 있고요. 광독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잠깐 지웁시다. 언어 쪽에서 이 파트에서 2개로 나눠서 볼 거고요. 밀독형 문제는 작게 읽기. 저랑 수업 계속 하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읽기. 제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쓸 겁니다. 이 문제는 밀독형 문제죠. 광독형 문제죠. 이런 말들을 많이 쓸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비중을 동일한 강도로 가지고 문제를 풀면 뭐 계산상 따르면 한 2분 정도 걸려서 각 문제당 그러면 뭐 80분에 40문제를 풀고 10분 남는 시간 동안 마킹을 하고 이런 식의 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안 돼요.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저도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 봐서 아는데 어떤 문제는 조금 시간을 줄여야 될 문제들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3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과 다르게 언어는 패스하는 문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제 뭐 언어의 컷, 그 다음에 합격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합격하신, 1차 합격하신 분들의 언어 점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한 85%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의 다 85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90점 넘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언어는 내가 언어가 주력 과목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합격을 하시려면 남들 하는 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85점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문제는 뭐 그냥 논리 연습 안 됐으니까 버릴래. 이런 생각은 일단 공부하는 동안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40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다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밀독형은 빽빽한 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읽기를 한다는 건 지문에 정보가 많으니까 그 정보들을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읽자. 꼼꼼히 보고 세밀하게 보자 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접근법을 가지는 문제들이고, 광독형의 문제들은 반대로 크게 읽기니까 좀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이거 넓을 광자 쓰는 거거든요. 대충 읽자, 좀 설렁설렁 읽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일단은 발문을 보잖아요. 그리고 지문을 읽어보실 거고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지까지 고르고 답을 딱 골랐더니 이 문제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였구나. 다 읽고 문제 다 답 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대충 읽어도 되는 문제였구나 하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얘를 적용을 하려면 얘는 지금 지문 읽기 방식으로 유형을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밀독형, 이 문제는 광독형. 그래서 얘는 좀 꼼꼼하게 읽고 얘는 좀 세밀하게 읽고 이게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 지문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건 발문이잖아요. 문제의 발문. 그래서 발문에 따라서 밀독형과 광독형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독형 발문, 매년 나오는 발문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독해라고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발문은 얘죠. 알 수 있는 없는 비중이 확 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추론. 그 다음에 이제 부합. 요 순서로 많이 나옵니다. 언어논리 초창기에는 얘가 비중이 꽤 컸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18년도에는 거의 안 나오기도 했고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죠. 매년 나오는 발문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 외에 그냥 덧붙여지는 발문으로 간혹가다 나오는 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 찾으라거나 그 다음에 판단으로 옳은 거 찾으라는 그런 발문도 있고요. 이끌어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발문들이 있는데 요거는 매년 나오는 발문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는 밀독형에 나와 있는 요 알 수 있는 없는과 추론과 부합 간에는 사실 발문을 딱 다르게 만드는 이유는 있죠. 뭔가 그런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건 제가 강의 때 조금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 발문 간의 접근 방법상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묶어서 얘는 밀독형이니까 작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정보들을 꼼꼼하게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정보를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처리할 건가는 문제를 직접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밀독형과 광독형을 어떤 발문으로 좀 구분할 건가 그거 먼저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광독형은 크게 읽기 문제라고 했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논증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언어는 논리 파트가 있죠. 사실 되게 기계적으로 기호해서 명제, 논리 명제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논리라고 한다면 논증은 사실 그거를 글 형태로 풀어쓰는 거예요. 전제와 결론이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언어 논리를 약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독해 파트와 논리 논증 파트를 묶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학문적인 접근인 거고요. 논증과 논리는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언어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피셋의 언어논리라는 과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곰처럼 안 풀고 여우같이 풀어서 점수를 획득하느냐 이 문제일 거기 때문에 전략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철저하게 시험장에서의 전략에. 그래서 저는 어차피 논증 형태의 문제들을 보면 형태로 봤을 때는 밀독형 문제랑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지문 길이 비슷하고 선택지 나와 있고 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밀도과 광독은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겉보기는. 논리는 좀 다르죠. 누가 보더라도 논리 문제인 게 약간 티가 나니까. 그래서 광독형 읽기 방법 중 하나로 논증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논증 쪽에 해당되는 발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는 논지 찾는 거. 그 다음에 중심 내용. 이런 거 찾는 거 있죠. 그 각각의 접근법은 제가 각 파트 갔을 때 다 말씀드릴 거고 일단 발문 정리만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논지를 찾아놓고 요거 갖다 응용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강화 약화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비판과 반박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매년 나오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발문으로 뭐가 있냐면 분석, 그 다음에 평가 이런 발문들이 논증 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광독 문제의 발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증이 아니라 약간 논증과는 관련 없는데 단서나 키워드를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단서나 키워드를 찾아서 접근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빈칸 추론. 밑줄 활용하는 거, 밑줄 그어놓고 밑줄 추론하는 거. 원칙 적용. 이런 류의 문제들이 단서나 키워드들만 잡아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얘는 지문을 빠르게 읽어서 한두 개의 문장으로 끝내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 단서 키워드 쪽 문제들은 지문을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고 몇 가지의 정보만 찾으면 되는 그런 유형들이라 광독형으로 두 가지를 묶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년 나오는 문제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19번, 20번 두 문항짜리 연결형 거의 번호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도 물론 두 문항짜리 문제들을 보시면 작게 읽기, 그러니까 밀독형 문제 하나, 광독형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많아서 전 두 문항짜리도 광독형으로 집어넣어서 봐요. 그러면 논리 문제의 발문은 되게 간단하죠. 형태도 물론 딱 티가 나지만 논리는 거의 대부분 문제는 지금 퀴즈죠. 그래서 늘 어떤 거 발문 나오냐면 반드시 그 다음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들. 논리 파트는 뭐 지금 와서 이론적인 거 이런 거 다루는 것보다는 실전적으로 이제 문제 어떤 식으로 이론에서 도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관건은 예죠. 퀴즈를 어떻게 빨리 내가 풀어낼 건가. 그 파트 가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우리 독해부터 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밀독과 광독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거의 대부분 1번 문제에 이런 발문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 딱 보면 아 이거 밀독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밀독과 광독은 읽기 방식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가느냐 발문 있고 예를 들어 알수가 나왔다 지문 있고 선택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발문이 알수가 나왔으면 저는 아 이거 밀독형이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밀독이면 일단은 선택지로 먼저 내려갈 거예요. 선택지로 내려가서 선지를 훑는데 제가 훑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다 읽는 게 아니라 주어 부분에 반복되는 거 있는지 그러니까 핵심 소재가 뭔지 정도 판단하고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서술어 부분에 반복되는 거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구조 같은 거 좀 잘 잡히니까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부분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지 정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런 단어들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지문 읽기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 반면에 이제 광독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13 정도부터 광독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대도 약간 구분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강화 약화 문제가 나왔다. 강화 문제가 딱 나왔다. 지문 읽고 선택지 있다. 하면 발문
광독형이네? 그러면 선택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얘. 그러니까 얘는 선택지를 봐봤자 잡을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밀독형은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선택지가 구성이, 아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선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서 그 위주로 지문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얘는 선지 구성이 거의 대부분 사례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읽어봤자 딱히 잡힐 게 없어요. 차라리 논지를 강화하는 진술 찾아라라고 하면 지문에서 논지 빨리 하나 찾아서 선택지에 사례 쪽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한두 문장 찾아서 끝내야 되는 거고 빨리빨리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광독형 문제에서 걸리는 시간은 저는 맥시멈 1분 30초. 2분 안쪽으로 반드시 당겨야 한다라고 보고요. 뭔가 논지나 중심 내용을 찾아서 강화 약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지나 중심 내용 하나만 딱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이런 건 저는 1분 안쪽에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시간을 좀 줄여주실 필요가 있고 반면에 밀독형은 2분에 풀면 잘 푸신 거고요. 2분 30초 정도 시간 주셔도 상관없고 간혹 가다가 3분짜리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3분 걸려도 되는 문제.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소재 어렵거나 지문 길거나 하는 문제로 최근에는 많이 나오면 2개, 책형별로 하나씩,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그러니까 뭐 내가 시간을 잡아먹거나 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밀독은 좀 시간을 오버하셔도 상관없어요. 2분에서. 그러면 여기서 오버된 시간을 여기서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지금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뭘 좀 잘하면 두루두루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얘를 연습을 좀 잘해두시면 여기서 시간을 확 줄여서 이 시간을 여기다가도 쓰고 밀독에도 쓰고 논리에도 쓸 수 있어요. 논리는 저는 3분 잡고 풉니다. 논리 문제 뭐 많이 나와요. 퀴즈 문제는 2문제, 3문제 정도? 논리와 연관된 문제들 4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 정도까지 나오죠. 퀴즈 문제 정도는 이제 3분 정도 잡으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끊을 수 있게 연습을 하고, 그래서 광독형, 저는 이 부분을 잘해야 사실은 뭐 밀독, 그 다음에 논리, 퀴즈 정도에도 다 영향을 미쳐서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뭘 버릴지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를 집중해서 점수를 확보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이 부분이 나는 기출문제 풀 때 1분 30초 내에 안 되더라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시간 좀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정말 들고 파서 연습을 하시면 아마 시험장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방법은 광독형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사실은 밀독이나 이런 데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요 정도로 논리 파트 들어갈 때 제가 논리 퀴즈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매핑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독해 파트 볼 거니까 밀독형과 광독형 구분하는 법, 접근하는 법이 크게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 1번 문제 밀독으로 시작하거든요. 알 수 있는 없는이나 19년도에 추론 나왔었죠.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뭐 1번 문제를 넘기고 갈 수는 없으니까 밀독 문제를 이번 강의 때는 먼저 좀 다루고요. 밀독의 접근법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독 넘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뭐 빈칸 밑줄 보고 다 볼 거예요. 유형들 싹 다 훑을 거니까, 어떤 부분 빠지고 그러는 거 없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